자, 요즘에 깡통 전세 뉴스에서 또 많이 나오고, 뭐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네, 뭐, 아파트 전세가도 올라가고 막 이렇다고 하던데, 네. 깡통 전세는 좀 요즘에 어떻게 봐야 돼요? 어, 그 깡통 전세의 정의를 아세요? 내가 이제 네, 보증금, 네, 그죠? 보증금을 예를 네,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네, 들어갔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네. 뭐 3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돌려받을 어, 수 있는 돈이 3억이 안 되는 그쵸, 경우? 그쵸.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전세가의 한 8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음,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가 3억 천인데 전세가 3억 3천이라고 하는 음, 뉴스가 MBC에서 나왔었는데, 네네. 예, 그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요즘에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매매는 되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 자꾸 낮아지거나 보합 상태라고 제가 계속 예, 말씀을 예, 그쵸. 드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사기는 싫은 거예요. 왜? 음, 떨어질까 봐. 음, 그 대신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제 동네 분위기상 갑자기 뭐 어느 한 집이 갑자기 너무 싸게 팔았던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알게 되면은 동네 자체가 좀 시끄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깡통 정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 이거를 지금 내가 살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음, 아니면 전세를 얻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음. 사야 됩니까? 전세로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라면 네. 고민이 그러니까,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뭐, 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음, 가지실 거고, 아니면 전세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매매가가 조금 비싸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내가 지금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들. 체크해 볼 수 있는 네, 게 세 체크를. 가지. 네. 네.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가격이 적당한지요. 그렇죠. 가격이 어쨌든 네, 이 제일 가격이 중요하겠죠. 적당한지.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음, 회사가 얼마나 가까운지. 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업무지구, 우리나라의 업무지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강남이라고 하는 세 개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얼마나 교통편이 좋은지가 또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좀 잘 되어 있는지. 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집을 누군가가 또 갖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네네. 쉽게 팔릴 수 있는 그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음, 나중에 내가 팔 때도 쉽게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음.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좋은 거보다는 남이 좋아 보이는 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거든요. 와, 네. 그러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지역이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일지 아니면 전세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좋겠죠?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 지역이 많이,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높다라는 건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유 중에 사람들이 또 사고 싶어 하는 있는데, 내 집 장만이니까 나도 나중에 쉽게 뭐 다른 지역, 좋은 지역으로 음,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네. 나도 나가기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진 그렇죠. 않더라도,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제 전세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 네. 세 번째는 가격의 정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합성. 예, 네. 정합성. 그러니까 모순이 없이 좀 일관되는 가격이라는, 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순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정찰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예. 뭐 호수마다 아니면 동마다 좀 층마다 조금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뭐 1001호랑 1002호가 가격이 거의 크게, 뭐, 예, 대동소이할 거예요. 뭐 그렇죠. 몇백만 원 차이 아니면 한 음,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음, 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뭐 억 단위로 바뀐다라는 거는 조금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특수관계인으로 인한 거래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랑 이제 나랑 회사 아,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 걸 사준다거나 네. 아니면 회사 걸 내가 싸게 산다거나, 이제 음, 그런 게 이제 약간 가격의 왜곡이 발생되는 것들을 제외하는
그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음. 확인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요즘에 저기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도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각종 포털도 많이 요즘에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 뭐 인근 부동산에 가시면 중개업소에 가시면 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뜬금없는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누구라도 그 가격으로 급매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보면은 거래 당사자가 개인 간 거래인 거예요. 거기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죠. 파악을 하시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거 그럼요. 뭐야 하고 그렇죠. 제일 먼저 일선에 계시니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네. 인근에 가는 중개업소에 가면 누군지는 다 아는데 금방 소문은 나요. 자기 아들한테 줬더라. 내지는 자기 딸한테 줬더라. 그런 얘기들은 금방 또 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이 동네가 시세가 3억인데 신규 전세는 조금 더 싸게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새로 나온 집은 새로 이제 만약에 전세 수요가 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역전세란도 발생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3억짜리 동네가 2억 5천에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약간 좀 더 5% 인상을 해서 음. 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래 사이트 내지는 거래 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가격의 이제 정합성이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네. 이제 집을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좀 이제 뭐 이런 깡통 전세 뭐 네.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분들한테 마무리를 좀 결론 내려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내가 로또를 하나를 사요. 5천 원치를 새가 5개를 샀는데 그거를 다 낙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지, 뭐 그러려니 예, 그냥 뭐 오늘도 그냥 5천 원 그냥 그랬나 시원하게 보다. 썼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요? 그런 네.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아, 로또 번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느면 바보죠. 멍청한 거 아니에요. 바보죠. 내가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걸 안 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모르니까. 예, 아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보합이고 아니면 하락하고 하는 것들을 처음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우리만 번의 해도 예, 반복이 있었으니까. 그럼요. 저희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뭐 IMF 때는 저희가 크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유동성이 그쵸, 풀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집값이 급등을 하고 또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하는 것들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이제 끝이 나고 금리도 많이 높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매매가는 보합이고 하는 것들을 이거 두 번이나 겪어보신 분들이 많고 저희보다 뭐 10살, 20살 많으신 분들은 세 번, 네 번 다 겪어보셨을 거거든요. 그쵸. 시장의 변화를 감지를 분명히 하셨을 건데 또 알지만 못하는 게 아쉬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몇 번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저는 그런 거예요. 계속 폭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하면 회복기. 예, 회복기 때 네. 어떤 시그널이 있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를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폭락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싸게 사고 싶은 건 사람의 심리기는 그렇죠. 하더라도 네.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 동네가 그만큼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거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떠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니 주변에 중개업소라든지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회복기에 대해서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동네가 깡통 전세 얘기가 많이 나와도 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한 회복기의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또 용기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이태원 소장님 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의 또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정말 뭐 이제 뭐 중계나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의 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